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6월 1주차, 벌써 6월 달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탄광성 카나리아를 제가 넣었는데요. 위험 신호에 대한 건데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일단 경제 상황입니다. 저축은행하고 카드사 연체율이 급등한다는 기사 많이 보셨죠? 이거 좀 더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제 내수 부진 숨은 신호라고 제가 해놨어요. 산업 동향이 나왔는데 내수 부진 소매 판매가 좀 부진해요. 서비스업은 좀 살아났는데 여기에 숨긴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이걸 보시면 우리 경제가 앞으로 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부동산 시장 영향까지 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제 청약시장인데요. 청약시장이 보도에 요새 안 나오죠. 안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서울은 한 군데 했는데 흥행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 1순위 마감이 됐어요. 그런데 수도권하고 지방은 제가 볼 땐 참패 수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땐. 이건 이제 체크를 해보면 시장 상황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보도 요새 많이 안 나오죠. 그렇게 분양 많이 한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거래량이 적고, 거래량이 뭐 급증했다고 그러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평균선 이하입니다. 그래서 매수 심리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럼 보도가 요새 뭐 공포 마케팅을 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집값이 뭐 하늘을 뭐 천정 뚫을 것처럼. 근데 전혀 아닌 어떤 팩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제 매수 심리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시장 상황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탄광 속의 카나리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쁘죠? 새가 많이 이쁩니다. 이쁜데 중요한 것은 이 카나리아가 왜 등장했을까요? 바로 탄광 속에서 카나리아를 우리가 인류가 이쁜 짐승이지만 이 이쁜 애들을 데리고 탄광 속에 들어갑니다. 19세기 때 탄광으로 많이 들어갔죠. 일을 많이 했죠. 들어가면 일산화탄소나 메탄가스가 탄광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체가 작다 보니까 이 산소 부족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세장에 들어가서 얘가 어떤 반응이 좀 안 좋아지면은 바로 탄광들이 인부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위험 신호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 위험 신호들이 꽤 존재합니다. 아직 해결이 안 돼 있죠. 피해 품질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하실 게,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핵잠수함 전에 이제 잠수함이 있었잖아요. 잠수함에는 또 토끼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탄광식에서는 처음에 이제 쥐를 데리고 갔는데 쥐는 좀 비위생적이니까 더 조그만 게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이제 카나리아를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팩트들이 아까 말씀드린 캐치프레이즈에 제가 넣어놨는데 뉴스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주요 뉴스 신용카드 이렇게 놨습니다. 일단 저축은행과 카드사를 제가 써놨는데요. OK저축은행 연체율이 15%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15%면요. 뭐 적자 뉴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좀 심각하게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PF 현장의 문제도 들어가고, 이 PF 연체율이 15%라면 상당히 심각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9%에 육박한 연체율, 금감원 2차 현장 청구 이런 얘기 나오죠. 치솟는 연체율 관리 총력, PF 연체율 15% 이런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SBI는 적자 전환. 혹시 우리 구독자 중에 SBI의 저축은행에 있으면 일단 자금을 어느 정도 분배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카드사는 또 어떤가 볼까요? 오피니언 뉴스 이렇게 나왔고, 카드사는 이제 10년 만에 최고를 찍었습니다. 연체율 급등해가지고 10년 만이라는 단어가 사실 어떤 신호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보도들이 꽤 나왔습니다. 3, 4일 전부터 많이 나왔는데, 이 내용들이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은행 신용카드사들이 대손상각이라죠. 부실채권에 대해서 한 3조 6천억 정도 대손 상각 처리를 했어요. 매각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손 충당금도 더 늘어났고,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줄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신용카드사들이 어떤 대출을 할 때 금리를 높인다든지 또 연체하신 분들한테 대해서 조금 압박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실제로 좀 시장에는 도움이 안 되겠죠.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합하면은 결론은 7조 원에 가깝습니다. 이게 사실 소리 없이 제가 이런 얘기 드렸었잖아요. 스며드는 사랑이 한눈에 반한 사랑보다 더 강하다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스며드는 것들이 더 무섭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어지는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게 며칠 전에 나온 건데요. 양경숙 의원이 뽑은 건데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70에서 100% 이상인 분들이 124만 명이에요. 주로 이제 저소득층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다중채무자도 많고 300만 명에 가깝습니다. 이것 좀 위험 신호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보시면 여기 신용대출이 어때요? 좀 급하게 가고, 특히 신용카드 너무 급합니다. 이거 여기서 좀 문제가 터질 수도 있고, 그리고 개인 사업자분들도 좀 올라가기 시작했죠. 이런 부분이 주담보는 좀 괜찮아요. 금리가 좀 저렴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다가올지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겠다.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자, 경제 성장률 보겠습니다. 산업활동 1분기 뭐 좋은 성적은 보도에서 많이 보셨을 거고, 이번에 나온 산업활동 동향을 보시면은 소매 판매가 감소를 했습니다. 이 빨간색 선이죠. 자, 살아나는 것 같다 다시 감소했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죠? 경제가 좋아지는데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설비 투자도 마이너스입니다. 여전히 전년 동월 대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산업 생산만, 이건 이제 수출이 좀 낮아서 그런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확정 짓거나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이 ABC 리포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BC 카드사에서 카드 사용 내역을 갖다가 전 회원들을 데리고 체크를 해가지고 소비 지출의 어떤 패턴을 분야별로 나눈 건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2024년 3월이에요. 3월치잖아요. 3월치인데 마이너스 24%. 뭐가요? 교육이 3월 달에 2월 매출 데이터를 분석한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레저는 좀 날씨가 좋아가지고 좀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문화도 좀 살아났고 쇼핑도 조금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다음 달인, 그러니까 이제 4월 매출 데이터 분석인데요. 2월, 3월, 4월이잖아요. 마이너스 27%예요. 전월 대비는 마이너스 9.4. 이게 좀 액수가 큽니다. 이 교육인 다른 것보다 먼저 필수적으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하게 감소한다는 것은 가계 소비의 최후의 보루라는 별명이 있어요. 교육비가. 근데 교육비 맞아?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27% 급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의료비가 좀 이제 또 눈에 띄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13.6%. 전월도 마이너스 7%. 이 부분이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부채 원리금 상환에 휘달리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너무 많고, 또 자영업자분들 또 예전에 받았던 코로나 유예 기간 끝나서 이거 갖고 서울시도 좀 애를 쓰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볼 때. 소비 심리도 조금 나아진 것 같지만 이게 쭉 나가는 경제 성장 발전기, 발전 성장할 때의 모습이 아니라 약간은 이제 선진국형으로 저성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여기 좀 뉴스가 좀 가렸는데요. 포드사하고 현대차가 이 재고가 쌓여간다는 이제 보도가 뜬 거예요. 떠가지고, 그럼 재고가 왜 쌓일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위도 스마트폰처럼 트레이드 인 한다. 이게 뭐냐면 아시는 바와 같이 보상 판매죠. 핸드폰 살 때 우리 왜 보상 판매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론 이제 전기차에만 해당되는데 이게 이제 나왔다는 게 중요하죠. 그 전에 안 그랬거든요. 전기차가. 이게 어디까지 갈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 게다가 아시는 바와 같이 GV80 뭐 특별한 브랜드 얘기해서 죄송한데 GV80 나왔을 때 줄 서서 뭐 6개월, 7개월 기다려 나온다 막 이랬잖아요. 지금 아닙니다. 재고가 많이 쌓여가지고 바로 나옵니다. 도리어 할인 판매 들어갑니다. 그 마이너스 5% 뭐 그런 것들. 여기 보시면 여기 가렸네요. 죄송합니다. 이 전시차는 또 50만 원. 여기는 기본적으로 2024년 1월 전에 생산한 게 아직도 안 팔린 거예요. 안 팔린 것들은 5%, 보통 5%씩 할인 판매. 이런 부분이 이제 등장을 한다는 건 뭐예요? 안 팔리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 내수에서 내구재가 안 팔리는 거는 조금 우리가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이제 시장 현황입니다. 청약시장인데요. 청약시장 보도에 많이 안 나왔잖아요. 제가 그래서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니까 이 경기도에서 11개 현장이 분양을 했어요. 4월달, 5월달을 거쳐서 11개 현장에 분양을 했는데 1순위 마감이 8개 현장이고요. 3개 현장이고요. 8개 현장이 미달이나 2순위 마감인데 4개 현장이 2순위 마감이에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3, 4개 현장은 또 완전 거의 뭐 참패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상이 경기도라면 수도권이잖아요. 수도권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구나. 그리고 김포가 요새 뜨고 있는데 보시면
김포 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위치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해당 지역은 미달돼 가지고 기타 지역에서 완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약간 분양 물량이 많은 거를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분양가도 높아졌잖아요. 그런 부분도 또 한몫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보시면 이 지방인데요. 대전 같은 경우에 이제 썼던 것처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요점 뭐냐, 서울은 청약이 강세 중인데 여전히 미분양 물건이 남아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금 현장은 13차, 14차까지 지금 무슨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리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분양가를 안 낮추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분양가가 임계점에 왔다고 보시면 되고 너무 높죠. 그리고 정부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다 풀은 바람에 그렇습니다. 뭐 분양가 상한제 풀어서 분양가가 내려온 적이 없으니까요. 이 부분도 정부가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렇게 부채가 많고 이런데 계속 이렇게 분양가를 풀어놓으면 나중에 문제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전도 이렇게, 이게 대전인데요. 대전 보시면 이렇게 4개 현장 있는데 이게 하나는 아직 안 됐고요. 내일부터 이제 청약을 모집하고 나머지 요 3 현장 있지 않습니까? 다 참패입니다. 마이너스 여기 보시면 다 미달이죠. 3개 현장. 대전이 되게 좋았었는데 3개 현장이 다 미달이다. 이건 정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대전에 계신 우리 구독자분 계시면 대전 시장 좀 지켜보시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6월 2일 기준으로 서울 2개 현장 1순위 마감, 부산 5개 현장은 4개 현장 미달, 광주 6개 현장은 6개 미달, 대전 3개 현장 모두 미달, 인천 4개 현장 2개 미달, 1개 2순위 마감, 대구 4개 현장 2개 미달, 1개 1순위, 1개 2순위 마감, 울산은 완판됐는데 1개 현장이 조합원 물량이 벌써 마이너스 P가 나왔어요. 이것도 좀 아이러니합니다. 청약제도가 완화가 되니까 투자 수요가 좀 진입한 것 같아요. 모든 현장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2년 뒤에, 예전에 2009년도에 분양 활성화됐는데 그때 2011년, 12년에 서울 수도권이 입주 마이너스 P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29개 현장 중에 이렇게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소비자 심리 동향을 제가 올려놨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왜 올려놨는지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2023년도부터 쭉 이어왔어요. 이어왔는데 일단 2.3%가 좀 다운됐죠. 심리지수가, 소비자 심리지수가 다운됐습니다. 다운됐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1, 2, 1, 1 조금씩 나아진 거는 없고, 의료보건비는 그냥 똑같고 줄인 상태에서, 그러면 111에서 결국은 모든 분야에서 조금씩 현재 유지 상태나 조금 줄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소비 심리가. 이 와중에 이제 주택가격 전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전체 중에 이게 이제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 동향을 이제 발표하잖아요. 그 이제 표를 제가 가져온 건데요. 요번 달 겁니다. 보시면 이 주택가격 전망이 110, 108, 102, 93 갔다가 92, 94는 이제 100일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5월 달 전망, 이게 뭐냐면 1년 후에 시장 전망을 하는 겁니다. 이 5월 달에 조사할 때. 그럼 1년 뒤에도 집값이 그렇게 안 오르겠다는 얘기는 상승에 대한 기대가 줄었다는 얘기죠. 예전보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10까지 가고 이렇잖아요. 예전의 수치를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보시면 주택가격 전망지수 보십시오. 68, 71, 2022년 말에 쭉 빠지고 68까지 왔다가 110까지 살아납니다. 특례보금자리로 살아났는데 불구하고 어때요? 다시 90대로 내려왔다가, 이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9월 달 이후에 분명히 꺾일 거다. 꺾였죠. 꺾이고 살아나기 시작했죠. 그러면 제가 이제 이번에 예측한 건 뭐죠? 6월 말 정도, 7월 들어가면, 6월 정도 나면 좀 색깔이 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5월에 전망이 내년에 100일이다. 그러면 안 오르는데 지금 매물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매물이 늘어나는데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전망의 심리가 약하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조금 예측이 되죠. 그래서 조금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좀 잘 챙겨보시고, 그래서 주택가격 전망을 우리 2021년부터 해볼게요. 쭉 130, 120 이렇게 될 때 2022년도에도 110이었어요. 금리 낮추니까 내려왔잖아요. 쭉 올라갔다 내려왔죠. 요번에 지금 올라가는데 여기서 딱 선이 일자예요. 횡보할 수가 있어요. 횡보하면 올라갈 힘보다는 이게 쭉 가다 보면 매물이 늘어나고, 말씀드린 서울 강동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약 40만, 30만, 5만 호가 입주거든요. 그 물량들이 소화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PF 문제는 뭐 정부에서 애를 쓰고 있는데 지방에서는 힘들어서 좀 문제가 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같이 물리면 지방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광역시 쪽도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 조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매수 우위 지수인데 이게 가려서 죄송한데 서울 매수 우위 지수가 이렇게 보시면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33이죠, 여러분. 33인데 32.1로 꺾였어요. 그죠? 보시는 바와 같이 32.1로 약간 낮아졌잖아요. 선이 약간 꺾입니다. 그러면 올라가던 추세가 꺾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6월 달 한 달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신생아론이 예산이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쓰지를 않으니까 현재 이 높은 가격에 신생아론 1.6%, 3.3%안 쓰겠다는 얘기예요. 왜? 너무 높은 거예요, 가격이. 그러니까 예산이 남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소득 수준을 1억 2천에서 2억까지 늘려놨어요. 연봉 2억인 사람들이 이걸 안 쓴다? 안 나간다? 그럼 이 주택 가격에 대해서 암만 뭐 우리 기레기님들께서 펌핑을 하더라도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한 번은 조정을 분명히 겪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서울 경기 임차권 등기 여전히 늘어나고 있죠. 역대 최대입니다. 역대 최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고 전국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이 경매 물건 수를 계산해 보면요, 여러분. 이 3월 말 기준으로 4만 건이에요. 근데 최대 10만 건 돌파했다고 나왔었잖아요. 임의경매. 이건 임차권 등기 얘기고 임의경매 건수가 3월 말 기준으로 4만 건이 됐어요. 그러면 4번 더 하면 어떻게 돼요? 16만 건입니다. 그러면 시장 바뀝니다. 제가 볼 때. 그런 시간이 좀 오고 있습니다. 자, 임차권 등기 추이도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2022년도에 임차권 등기가 16,445인데 거의 뭐 200%? 300% 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현재 5월까지요. 28,353이에요. 이거를 갖다 우리 5월이니까 12분의 5 해가지고 5분의 12 곱하면은 한 6만 9천에서 7만 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임차권 등기만. 이런 게 시장에 소리 없이 스며들고 있다. 그래서 경매 물건이 계속 최다를 찍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장 너무 물론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뭐 매도하는 분이 조금 저렴하게 팔면 여러분 사정에 맞으면 지금뿐이 아니라 뭐 어느 지역은 뭐 3, 40% 여전히 내려가서 거래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자기 상황에 맞으시면 매입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무 원료 필류 근육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뭐 아실 거예요. 우리 손흥민 선수의 아버님이 손흥정께서 좋아하는 말인데 저도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게 논어에 나오는 건데요. 공자에. 이게 이제 가까이를 쳐다보면 막 근심이 돼요. 막 뉴스 보고 이러면, 그죠? 뭐 신고가가 나온다, 뭐 막 계속이 나오잖아요. 또 지상파까지 그래요. 기자분들이 요새 공명심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느 팩트들을 보면 하락하는 거라도 꽤 많은데 그런 기사는 안 나오고 조심하셔야 되라고 좀 말씀드리고 연끌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도 그런 현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길게 보시면 대한민국이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지 몰라도 5년 뒤면 정말 엄청난 변화가 올 거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 사이에 시장 조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해요. 물론 제 생각인데 정부가 또 우리 피 같은 세금을 들여다가 또 펌핑을 하면 정말 한국은행 총재 말대로 나라 망하자는 얘기인데요. 그러진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암만 일국의 대통령이고 정부인데 나라 망치는 일인데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쉽게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원희룡 장관이 지금 정책이 여러분 투기 환경이에요. 투기 환경에 가깝습니다. 청약 다 풀어주고 세대원 풀어주고 3년 보유의 양도세 면제 다 풀어주고 이런 여러 가지 다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준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시장의 어떤 규제나 정상적인 수준으로 가면 분양가 상한제도 다 풀었잖아요. 그죠? 전세 대출도 그냥 팍팍 풀어놓고 유주택자까지 전세해주고 지금 전세가격이 오르는 중에 한 일부분이 이 정부가 정신 못 차리고 유주택자 전세 대출 풀어준 것도 한몫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유주택자분들이 여유가 되는 분들은 또 그걸로 또 한 번 투자하거든요. 이런 투기판을 만들어 놓은 정부의 입장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현재 수준이
전고점은 당연히 못 뚫고 있고 분명히 이제 기사 나올 겁니다. 가짜 거래든 임의 거래든 자전 거래든 신고가 뭐 전고점 돌파 마지막으로 뜰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 또 나올 텐데 크게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그거 받아줄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임대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요. 강남 마용성 일대 아파트 임대 수익률이 1%에서 2%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 20억, 15억을 갖다 거기다 박아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자본시세 차익에 대해서 기대감이 많이 없다 보니까 매물이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 같이 생각해 보시면 길게 보시면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는 공공분양 이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분양 조금 나오면 분양가가 지금 많이 올려놔서 시세를 분양가도 조금 높아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 80%의 분양을 하니까 좋은 입지나 3기 신도시 입주에는 여러분이 신경 쓰셔서 공격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방송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시장 상황이 많이 혼동스럽고 공포 마케팅을 펼치는데 말씀드린 탄광수 카나리아처럼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신호들이 정리된 게 없잖아요. 그게 정리가 되고 파도가 치는데 굳이 돛담배를 띄울 필요 없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쫓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충분히 기다려도 제가 볼 땐 기회가 올 거라 좀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충분히 좀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좀 길게 보시면 제가 볼 때 큰 문제 없으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도 또 행복한 한 주 되시고 건강한 주 되시고 또 밤엔 약간 쌀쌀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요새 감기 걸리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시고요. 또 다음 영상 때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